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2월 17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사우스햄프턴 원정 경기에서 5대0으로 소튼을 박살내 버렸고, 손흥민 선수가 어제 사실상 4골에 모두 관여하면서 일단 어제 소튼 감독이 경질 당했는데, 손흥민 선수에 의해서 소튼 감독이 경질 당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MOM으로 뽑히면서 어제 경기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45분만 뛰고도 이런 결과를 얻어낸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 저는 메디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메디슨은 손흥민 선수가 좋은 연계 플레이를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원래 여기 존슨이 나왔다면 존슨은 이렇게 크로스를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로스 능력이 거의 0에 근접한 존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메디슨은 패스는 확실히 잘했습니다. 이렇게 크로스를 올려주었는데 지금 소튼 수비수가 위험을 감지했는지 걷어낸다는 것이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이 되었고, 손흥민 선수가 그 다음에 원샷 원킬로 이렇게 골을 넣어버리면서 2대0으로 앞서갈 수 있었던 손흥민 선수의 골, 그리고 메디슨 선수의 크로스였습니다. 메디슨이 아니었고 존슨이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아마 여기서 얼리 크로스를 넣는 능력이 없는 존슨이었기 때문에 어제 메디슨은 정말 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디슨은 잘했다. 그래서 메디슨에 대한 이번에 영상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유럽 5대 리그에서 어떤 능력으로 1위를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들인지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어제 메디슨은 2골을 넣으면서 일단은 팀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디슨은 의기양양하게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그러는 와중에 메디슨이 토트넘과 경기 전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은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은 토트넘이 소튼을 5대0으로 이기기 전에 스펜스에게 한 말을 공유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토트넘의 불안정한 성적을 감안할 때 토트넘에서 소튼 원정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팬들은 이번에 클럽의 스릴 넘치는 원정 경기 중 하나를 볼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 엔제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소튼을 상대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것은 경기 시작 후 1분 만에 드러났다. 메디슨은 이번 경기 10번으로 뛰는 것을 즐겼고, 그는 과거에 레스터시티 소속으로 소튼을 9대0으로 발랐던 적이 있던 선수였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후반전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5골 차를 지켰고 무사히 북런던으로 복귀했다 하면서 토트넘이 최근에 퐁당퐁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소튼을 발라버렸고, 소튼 원정 경기장으로 간 원정 팬들에게 행운을 선사했다라고 기사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슨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가 됩니다. 메디슨은 스펜스가 소튼과 경기에서 큰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물론 메디슨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뛰어난 활약을 펼친 유일한 선수는 아니었다. 스펜스 역시 희귀한 기회를 얻어 뛰어난 활약을 보였다. 엔제 감독은 이번 시즌 24살의 풀백 스펜스를 기용하는데 주저했고, 예를 들자면 유로파 스쿼드에 스펜스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스펜스는 토트넘의 수비 양쪽에서 훌륭한 활약을 보였다. 메디슨이 득점을 할 수 있도록 선제골에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 후에 TNT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메디슨은 스펜스에게 공로를 돌리면서 킥오프 전에 스펜스에게 한 말을 공유했다. 메디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스펜스는 인내심이 강하고 훌륭한 녀석입니다. 스펜스는 느긋한 성격이고 스펜스에게 격려의 말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전에 스펜스에게 다가가서 스펜스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라고 제가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스펜스가 훌륭한 패스를 넣어주었고, 그래서
저의 선제골에 대한 공로를 스펜스에게 돌리겠습니다 하면서 메디슨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내가 스펜스한테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자신감을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플레이하라고 말해줬습니다 라면서 오늘 스펜스가 자기한테 도움을 준 것은 자신이 경기 전에 스펜스에 한 말 덕분이었다. 그래서 선제골의 공로를 스펜스에게 돌리는 메디슨이었습니다. 와, 일단 메디슨이 잘했기 때문에 뭐 경기 잘했는데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재밌고 좋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메디슨이 이렇게 스펜스가 잘한 것은 자신이 경기 전에 한 말 덕분이었다. 자신이 경기 전에 격려를 한 말 덕분이었다.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와, 제임스는 참 약간 말썽꾸러기이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디슨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밝혀지자 더 부트룸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스펜스는 소튼을 5대0으로 이기는 데 기여했다. 토트넘 팬들은 스펜스의 활약에 대해서 기뻐했지만 엔제 감독의 그동안의 선택에 대해서 똑같이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클럽의 많은 팬들은 엔제 감독이 풀백을 더 많이 기용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포로의 경기력이 종종 부진했는데 스펜스를 기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이다. 아마도 스펜스는 이번 경기 결과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지만 엔제 감독이 스펜스에게 장기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엔제 감독은 경기 후에 스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스펜스에 대해서 칭찬하기는 했지만 그다지 흥분하는 뉘앙스는 아니었다. 어느 쪽이든 토트넘의 수비 부상으로 인해서 토트넘에서 한 명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가 출전 시간을 늘리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하면서 더 부트룸은 스펜스가 좋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제 감독이 왜 이런 스펜스를 그동안 기용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엔제 감독의 융통성 없는 선수 기용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하튼 메디슨이 이렇게 스펜스의 길을 살려주었고 그래서 스펜스가 좋은 패스를 넣어주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메디슨이 앞으로 그동안 메디슨이 부주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이렇게 부주장의 역할을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의 한 명이란 말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물리적으로 24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선수를 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메디슨이 이렇게 기세가 올라왔고 의기양양하고 있고 또 까불고 있으니까 이렇게 부주장으로서 선수들을 챙겨주는 모습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여하튼 이렇게 메디슨의 소식 전해드렸고 이제부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가 끝난 후에 손흥민 선수는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주장으로서 팀 선수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어제 경기가 끝난 후에 자신의 인스타에 다음과 같이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적절한 팀의 경기력이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팀의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집중력을 유지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기대하는 수준입니다. Come on your Spurs 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주장으로서 오늘과 같은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주자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라면서 팀의 주장답게 코멘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손흥민 선수의 이제 인스타 게시물에 메디슨이 등장해서 호응을 했고 그리고 솔랑키도 와서 캡틴이라면서 호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토트넘 모든 선수들을 팔로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 선수들이 댓글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메디슨과 솔랑키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 후에 리더십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꾸준함을 보여주자라면서 선수단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토트넘의 경기력이 제발 꾸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소식으로 손흥민 선수가 유럽 5대 리그에서 어떤 스탯으로 1위를 먹었다는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손흥민 선수는 1개의 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패싱력을 알 수 있는 장면은 메디슨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메디슨이 이렇게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아웃사이드 패스를 넣어주면서 공간으로 침투하는 메디슨에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메디슨이 맛있게 받아 먹으면서 넘어지면서 골을 넣어버리면서 손흥민 선수는 어제 경기에서 두 번째 도움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키패스를 떠먹여주고 있었는데 다른 선수들이 다 날려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메디슨을 칭찬해주고 싶은 것이 넘어지면서까지도 골을 넣는 집착을 보여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도움을 기록할 수 있게 해주었던 메디슨의 결정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디슨도 잘했다고 할 수 있는데 여하튼 어제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엄청난 패싱력을 보여주었고 이렇게 도움을 추가하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는 유럽 5대 리그에서 키패스로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은 토트넘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해졌고 유럽 5대 리그 윙어 중에 이번 시즌 손흥민보다 90분당 키패스가 더 많은 선수는 없다라는 게시물이 올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제가 손흥민 선수의 패스가 엄청 좋다고 그동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키패스를 3개를 추가했고 그리고 2개의 도움을 기록해 버렸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손흥민은 유럽 5대 리그 윙어 중에서 90분당 키패스를 가장 많이 뿌려주는 선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키패스의 경우에는 100번째 100분위수 그리고 골 기대값과 도움 기대값에 대해서는 93번째 100분위수 그리고 페널티 없는 골의 경우 84번째 100분위수 그리고 도움의 경우 90번째 100분위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100분위수가 뭐냐고요? 제가 일단 바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물에는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 토트넘 팬층에서 플레이메이커로서 너무 과소평가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손흥민은 더 많은 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플레이메이커로서 너무 토트넘 팬들에게 과소평가 받았다라면서 일단 이렇게 근거가 있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이게 바로 손흥민 선수의 패스 정확도, 패스 능력을 알 수 있는 스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정말 엄청난 패스를 넣어주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토트넘 선수단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넣어줘야 되는 골을 못 넣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손흥민 선수의 1골 2도움으로 엄청난 스탯이 쌓이면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유럽 5대 리그에서 90분당 키패스를 가장 많이 뿌려주는 유럽 5대 리그 키패스 1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여기서 제가 아까 100분위수가 뭔지 설명드린다고 말을 해드렸잖아요. 100분위수가 뭐냐면은 데이터 집단에서 가장 높은 값을 의미합니다. 100분위수는 데이터를 100개의 동일한 부분으로 나눈 지점으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0번째 100분위수라고 한다면은 가장 낮은 값을 의미하고요. 50번째 100분위수는 이제 딱 중간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0번째 100분위수는 가장 높은 값. 여기서 이제 키패스가 100번째 100분위수로 나왔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키패스를 잘 뿌려주고 있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골 기대값과 도움 기대값이 이제 93번째 100분위수로 나왔으니까 상당히 높은 능력에 랭크됐다고 볼 수 있겠고 페널티 없는 이제 골 값도 84번째 100분위수니까 상위권에 랭크된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0번째 100분위수로 도움을 기록하고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도움 능력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통계 스탯들을 대충 보면은 이제 공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은 64번째 100분위수 그리고 드리블 성공률은 53번째 100분위수 근데 드리블 성공률은 100%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100%가 나오면은 메시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높은 스탯이다 볼 수 있겠고 여기 나오죠. 페널티 없이 골 넣는 100분위수가 84 그리고 이제 골과 도움의 기대값 100분위수 93 그리고 도움에 대한 100분위수 90 키패스 100분위수 100 이렇게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는 지금 이번 시즌에 한물 간 게 아니냐 오하라가 맨날 까고 있죠. 손흥민은 더 이상 월드클래스가 아니다 이렇게 까고 있는데 스탯상으로 보면 엄청난 스탯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기가 지금 90분당 도움 기대값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90분당 키패스 이제 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여기에 위치하면서 정말 엄청난 키패스를 뿌려주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유럽 5대 리그에서 키패스를 뿌려주는 항목에서 1위에 랭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한번 반응을 살펴볼까요? 손흥민 선수가 잘 신다면 손흥민은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줄 겁니다. 손흥민은 분명히 크림 크래커입니다. 여기서 크림 크래커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하프타임에 교체에 출전해서 손흥민 선수가 더 큰 활력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손흥민의 출전 기록을 살펴보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형편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아마 토트넘과 한국에서 일주일 내내 뛰었고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하면서 손흥민은 잘 쉬고 나온다면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입을 다무게 만들어준다. 손흥민은 미쳤다 라고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손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손흥민 한물 간 것 같은데요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는데 그럼 소니는 왜 매 경기 두세 골을 넣을 수 없는 건가요? 한물 간 것 같습니다. 라면서 미친 팬들이 등장했는데 아니 영국 팬들은 축구를 볼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존슨 때문인 거를 모르고 있죠. 존슨이 지금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못 넣어줍니다. 이번에 메디슨이 그냥 빗나가는 크로스를 넣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받아먹었는데 존슨이 그동안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못 넣어주니까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못 넣었잖아. 여하튼 축구 볼 줄 모르는 축구 종주국의 영국 현지 팬의 댓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팬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요. 손흥민 그렇게 잘하는데 왜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거죠? 라고 재수없게 댓글을 다는 영국 팬이 등장했는데 이런 것이 다 한국 사람 손흥민 선수의 의리다. 한국 사람 손흥민 선수의 의리가 없었다면 손흥민 선수는 벌써 토트넘에서 탈출했겠죠. 여하튼 이렇게 손흥민 선수에게 고마워할지 모르는 팬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팬은요. 손흥민은 양민혁의 롤 모델이거든요. 라면서 양민혁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지 않고 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손흥민은 모든 사람의 롤 모델이라고 라면서 손흥민의 진가를 알아주는 팬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팬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손흥민은 햄스트링 부상이 2번 있었지만 현재 프리미어리그 13경기에서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손흥민 미쳤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손흥민은 레전드 고트라고 라면서 손흥민을 극찬하는 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팬이 나타나서 이렇게 잘하는 손흥민인데 우리는 손흥민을 바이에른으로 팔아야 합니다 라고 손흥민 독일 가라 라고 반응하는 팬이 있었는데요. 오,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미넨 가면은 케인하고 뭔가 연계 플레이 보여줄 것 같은데 하여튼 뭔가 좋은 반응을 하는 팬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다른 팬은 잠깐만요. 다들 손흥민 선수가 실력이 없다고 비난하지 않았나요? 어쩌면 손흥민은 팀의 불안정한 경기력과 선수단의 뎁스 부족으로 인해서 손흥민이 쉬운 희생양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동안 손흥민 선수 비난했는데 뭐야 손흥민 선수 유럽 5대 리그에서 키패스 1위라잖아.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희생을 당한 거였다 라고 반응하는 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팬의 반응을 보면은 다들 손흥민 선수가 끝났다고 말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손흥민 미쳤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손흥민은 토트넘의 케빈 더 브라이너입니다. 손흥민은 그냥 패스 마스터예요. 지금까지 득점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에게 패스를 넣어주었어야 했거든요. 먹이를 주었어야 했거든요. 손흥민의 개인 골 기록이 걱정입니다. 하면서 이제 또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댓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스쿼드의 뎁스가 부족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골 기록보다는 어린 선수들에게 패스를 떠 먹여주는 역할을 해서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골을 못 넣었던 거다. 근데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유럽 5대 리그 1위 키패스 1위인 것을 봐라. 손흥민 선수의 개인 골 기록이 걱정된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패스 마스터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팬은요. 손흥민의 장점은 패스 정확도와 슛입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유럽 5대 리그 윙어 중에서 키패스 1위 부분을 차지하자 난리가 난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와, 정말
너무 뿌듯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에도 이렇게 아웃사이드 패스를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메디슨에게 이렇게 아웃사이드 패스를 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패스를 잘 넣어준다면은 손흥민 선수는 몸 관리만 잘하면은 앞으로 5년 이상은 더 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팀 동료들이 손흥민 선수의 이렇게 퀄리티 높은 패스를 잘 받아 먹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제발 토트넘 선수들의 퀄리티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여하튼 이번 영상에서는 메디슨이 의기양양하면서 말해준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유럽 5대 리그 키패스 1위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또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